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모든 벽속에 이렇게 숯이 들어있는 단열벽입니다. 숯 아, 단열벽체. 숯 단열벽체. 네, 이렇게 숯 단열벽. 대나무 사이에 시커먼 게 숯이 들어있는 거예요. 일종의 이게 패널 형태로 해서 그렇죠. 시공이 되는 거군요. 이렇게 패널 형태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골조를 세우고 이렇게 지붕에도 이렇게 숯으로 덮어버리고 모든 단열은 다 숯으로 해요. 그래서 이게 겉으로 보이는 거는 전통의 양식에도 좀 빠질 수 있어도 실제로 보면 벽이라든가 단열재 부분에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전통 방식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통 방식을 따라서 좋은 거는 전통 방식을 따르고 그리고 불필요한 거는 현대 건축의 양식을 받아들이고 해서 이제 이게 단열이 잘 되는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도 가격이 저렴한 거. 좀 전에 일반 경량 목조 주택보다 저렴하게 지을 수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갑자기 혹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기준으로 따지면 평당가 대략 요 정도 지금 이 전시장에 있는 수준으로 이렇게 지으려면은 대략 어느 정도? 지금 저희가 현재 가격으로는 기초 콘크리트를 제외하고 전체 공사비가 평당 590만 원이에요. 아, 기초를 제외하고. 기초 토목을 제외하고 전체 공사가 평당 590만 원인데 지금 박람회 같은 데 가보면 보통 850만 원 정도 경량목으로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네. 저희하고 계속 박람회를 같이 다니니까 비교 견적을 해보면. 네. 그리고 그 철골주택, 판넬집이라 그러죠? 네. 판넬집도 지금 아마 지붕재를 싱글을 올리지 않고 기와를 올린다 그러면 우리 지금 기와집이 기본이니까. 그쵸. 기와를 한다 그러면 보통 그 철골주택도 650 정도 합니다. 그쵸. 예, 판넬집보다도 싼 거예요, 이 집이. 지붕 공사에서 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겠네요, 판넬이. 지금 어쨌든 내외장재를 모두 포함하고 다 포함한 겁니다. 네, 가구는 제외고. 예, 가구를 제외하고. 네, 가구 제외고 기초 제외고. 기초 제외고 나머지는 전부 다 조명, 보일러 뭐 다 포함이에요. 아, 전기공사, 다 포함이에요. 설비공사 포함. 예, 다 포함돼요. 그럼 메리트가 꽤 있네요. 지금 창호는 보니까 KCC 창호. 예, KCC 창호인데 이게 KCC에서 보시면은 이중창 사이에 외창 사이 유리와 유리 사이에 목살을 저희가 맞춰서 넣은 거예요. 이게 아름제 전용창이 따로 나옵니다. KCC에서. 아하. 예, 그래서 요거 한옥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서 일반 그냥 목문을 사용하면 단열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아예 그 KCC하고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이렇게 이중창 유리 사이에 우리 목살을 맞춰서 보내주면 유리공장에서 넣어서 일일이 맞춰가지고 끼는 방식이에요. 아름제 전용창이에요. KCC에서 나오는 1급 단열창. 전에 이건 창호에서 한옥 전용 창호 시스템 창호를 본 적이 있는데 가격이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가격이 비싸요. 근데 KCC에다가 이런 목살 집어넣은 것만으로도 그 분위기가 연출이 어느 정도 돼서 외부만 넣는 이유는 안쪽까지 넣으면 목살이 겹쳐 네, 보이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외부만 이렇게. 이렇게 가성비 좋게 또 진행이 가능하군요. 이 집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는 단열이에요. 한옥의 가장 문제점이 두 가지인데 네, 하나는 가격이 비싼 거, 하나는 단열이 안 돼 추운 거. 그쵸. 그럼 춥지 않고 가격이 비싸지 않으면 네, 양옥 짓지 말고 한옥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게 저희 아름치 한옥의 특징인 거예요. 네. 춥지 않고 비싸지 않은 거. 그럼 바닥은 난방이 일반 보일러. 일반 보일러 난방. 네. 예를 들면 보일러 난 난방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온수를 써야 되니까 네네. 목욕탕이나 모든 곳에서 물론 여기서 뭐 특이하게 구들방을 하나 만들 수도 있고 찜질방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럼 여기는 모듈이 디귿자로 돼 있어서 3개의 모듈이 붙어 있는 느낌인데 아름채 한옥도 이제 모듈러 형태로 모듈러 제작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가격을 저렴하게 맞출 수 있었던 이유가 기둥과 기둥 간격을 한 칸이라고 하거든요. 네. 한 칸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기둥과 기둥 간격을 요즘에는 이제 그 나무들이 좋은 나무들이 많이 나오니까 3.3m에 4m로 규격화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 방 하나가 지금 한 칸인데 3.3m에 4m. 그게 지금 7개 붙어서 이 집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7칸 집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용도에 맞춰서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그럼 7칸 집이면 28평 평수로는 이죠. 28평. 한 칸에 4평.
뭐예요 이게? 현재예요. 아, 지금 황토가 비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게 일종의 패턴 같이 일부러 네. 넣은 패턴 같이 보이네요. 한지가 비쳐서 황토의 이 무늬가 색깔이 색깔이 문양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전주한지입니다. 중간에 이 금박도 네. 이런 것들도 나름 또 멋스럽게 느껴지고요. 그러니까 이 벽의 중요성은 숨쉬는 벽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음. 밀봉 지키지 않는 건데도 단열을 해내는 게 이제 특징. 한 겨울에 외출만 눌러놔도 이 집 실내에서는 0도로 내려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이 얼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일러나 물이 얼지 않아요. 실내에 있는 거는 얼지 않습니다. 한번 데펴주면 쉽게 식질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데펴주면 이 황토벽이 그러니까 구들장 같이 추결 역할을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 추결 역할을 해서 숲 단열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게 다시 이렇게 열을 뱉어내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여기 벽체에 석고보드를 치고서 합지 마감을 하거나 실크 벽지 마감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아까 저 벽체 모듈을 넣고 네. 그 다음에 황토로 한번 미장 마감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한지를 붙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황토 자체가 여기가 데워지면은 전체적으로 같이 추결을 했다가 또 열을 머금고 있으니까 그 열기로 보일러를 덜 돌려도 충분히 난방 효과가 있다. 실제로 저 옆집 가면 우리가 벽난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벽난로를 돌리는가 동시에 보일러는 전혀 돌지 않아요. 그냥 열이 벽에서 이렇게 뿜어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 구들돌로 데펴듯이 구들장 역할이 아니라 벽난로로 벽을 데펴버리는 방식인 거예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그 한옥 스테이로 요거를 좀 발전시켜 놨거든요. 근데 기존의 한옥 스테이라 그러면은 전통 한옥으로 대부분 이제 한옥 스테이를 했었었고, 그리고 한옥 스테이를 하더라도 한옥 체험업을 하더라도 그 주택이어야만 됐었어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이 하나 있고 또 주택을 한옥을 한 채 사야 되고, 그럼 1가구 2주택, 3주택 뭐 이런 부담감이 좀 있었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한옥 체험업은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 가능합니다. 네.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요걸 한옥 스테이로 지금 하고 계시는, 전국에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저희한테 그 시공을 하셔서 내년에는 그거를 상품화시켜서 많이 보급할 예정입니다. 전원주택을 짓고 옆에다가 한 켠에다가 추가로 별채를 지어서 추가 수익 모델로도 가져갈 수 있는. 그렇죠. 네. 추가 수익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기존의 민박은 주소지를 옮겨놨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6개월 이상 거주해야만 민박을 할 수 있는 건데 한옥 체험업은 주소를 옮겨놓지 않아도 가능해요.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여러 채를 해놔도 주택으로 잡히지 않으니까, 예, 주택으로 잡히지 않으니까 뭐 나중에 양도세 문제도 별로 없고 큰 혜택이 있는 거죠. 단 유일하게 한옥만 그렇게 가능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 저렴한 한옥을 가지고 우리 아름치 한옥이 유일하게 이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거죠. 그럼 요 한옥주택, 그러니까 아름채 한옥주택을 주택이 아니라 그 근린생활시설로 그렇게 가능합니다. 하고서 땅이 용도 지역이 숙박업이 보통은 계획관리 지역 위주로 이렇게 세팅을 하잖아요. 그럼 보존관리 지역 같은 데도 가능하죠. 왜 그러냐면,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한옥 체험업은 정확하게 숙박업이 아니에요. 체험업이지. 그러니까 체험업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우리가 숙박 체험이라는 것도 체험이잖아요. 그리고 제기차기도 한옥에서 할 수 있는 거고, 비빔밥 비벼 먹기도 한옥 체험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숙박 체험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숙박업이 아닌 거예요. 체험업인 거죠. 그러니까 숙박업에 속하는 게 아니라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라서 체험으로. 그래서 꼭 계획관리나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숙박 서비스가 아니라 그렇죠. 6차 산업의 어떤 체험 서비스, 농촌 체험 서비스 네, 형태로 네. 그렇게 인가를 해줘서 그중에 보존관리 한옥에 관한 체험으로 특화된 거죠. 그러면 보존관리 지역이나 생산관리 지역에서도 가능하죠. 스테이를 하실 수 있다. 네. 아, 굉장한 메리트네요. 네. 1가구 2주택이 안 잡히는 거, 그다음에 주소지를 옮겨놓지 않아도 되는 거, 네. 그다음에 집주인이 생활하지 않아도 되는 거. 이거는 굉장한 메리트입니다. 그리고 더 큰 메리트는
이게 아름채 한옥에 저렴한 한옥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 한옥에 비싼 집을 지어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저렴하게 이렇게 편리하게 지어놓고 단열 잘 되는 이 집으로 해서 적은 비용으로 한옥 체험업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건 유일한 게 아름채 한옥뿐입니다. 기존에는 전통 한옥으로 제대로 지어서 스테이를 하려면 네. 뭐 1,000만 원대 이상의 평당. 1,500만 원 이상 그쵸. 가야 되고 그 안에 뭐 자쿠지도 넣고 뭐도 넣고 막 이렇게 해왔었는데 너무 부담이 크고 가성비가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네. 그럼 비용을 또 많이 받아야 되고. 음, 근데 이 집은 그렇지가 않으니까 네. 비용이 이 정도 금액에서 뭐 체험업 즉 숙박업 비슷한 민박업을 할 수 있는 주택은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예쁜 뭐 양옥집을 진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펜션이나 민박을 하시려면 고급 주택으로 지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것도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가성비 아주 좋은 체험업을 할 수 있는 그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 그 체험업을 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해서 모델하우스를 양평에다 지금 만들고 있어요. 저희가 다음 주부터 착공인데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체험업을 하려고 그러면 건물이 커서는 안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기본 세팅이 14평짜리 집을 3개를 이렇게 3동을 지어놓는 게 하나의 세팅으로 봅니다. 그 3개를 세팅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체험업을 할 수 있게 방마다 특색이 틀리게 해놓고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모델하우스 그것도 이제 체험업 모델하우스를 양평에다 지금 저희가 이제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는 횡성인데 양평이면 조금 더 일반인 분들이 접근성이 좋아서 네네네. 많이들 찾아오실 수 있겠네요. 네. 자,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지금 일단은 한옥인데 한옥은 보통은 중목구조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도 이제 중목구조로 일단은 보면 될 것 같고 그 중목구조에 아까 말씀하셨던 요 벽체 모듈이 네. 단열이랑 기본 벽체를 네, 구성하도록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건축법에 보면 모든 지역마다 규정에 맞는 단열재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네. 그래야 준공이 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유일하게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런 집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생태주택이라고 하는데 생태주택 중에서 유일하게 단열시험 성적서를 보유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러면은 예. 요 벽체 모듈 자체로 그렇죠. 단열 성적서를 갖고 계셔서 그렇죠. 준공할 때 아무 문제가 되지 그거를 않습니다. 시험 성적서 그냥 예, 제출하면은 준공에 문제가 없다. 네. 그러니까 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러면 전통 한옥을 지을 때 전통 한옥은 벽이 얇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는 중방이라는 게 있고 창방이라는 게 있고 이런 사이즈들이 부재들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 사이에 네. 벽을 넣어야 되니까 네네. 그러면은 그 사이에 벽을 넣게 되면 단열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한옥이 춥다. 그리고 많은 나무가 들어가니까 비싸다라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얘는 이제 고단열재 수술통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그 시험정적서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흙집을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흙 자체는 단열 성적서가 없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네네. 우리가 황토 벽돌을 쓴다. 황토 벽돌은 단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성적서가 없고 그다음에 그렇게 지면 준공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 중간에다가 스티로폴이라든가 뭐 다른 단열재를 채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숨쉬는 벽에 관한 흙에 관한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집을 지어놓으면 큰 의미가 없어지고. 생태주택 중에서 유일하게 준공을 낼 수 있는 유일한 집이 저희 아름채 집입니다. 오늘은 김장한달에서 제가 크게 준비를 안 하고 왔는데 양평에다가 곧 착공을 하신다고 하니까 양평 지을 때 한번 초대해 주실 거죠? 네, 현장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예전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예전에 제가 박람회에서 모 한옥 주택 시공하시는 분께 질문을 드렸는데 다 좋은데 시험 성적서가 없어서 나중에 시험 성적서 낼 때는 살짝 야매를 써야 된다는 걸 솔직하게 저한테 말씀해 주신 그 기억이 떠오르네요. 뭐 어쨌든 아름채 이 벽체를 활용해서 이제 짓게 되면 그런 야매를 쓸 이유가 없이 정식으로 준공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현장에서 또 한번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Damn this wretched body,
It's broken down and aching fears, and I can't seem for the life of me